해민 스님 이야기. 요즘 해민 스님이 아니라 그냥 해민 스라고 부릅니다. 스. 님을 안 스 붙여. 엄청 많던데 트윗에. 해민 스. 사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훌륭한 스님이라고 지켜 세웠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 현각 스님이 네. 한 말이 정답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스님은 수행자잖아요. 네. 참선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절에서 참선하는 게 아니고 엄청 고급 주택에서 가질 걸 다 갖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이렇게 표현이 썼잖아요. 건물주이기도 하고. 남산타운 뷰. 어. 남산타워 뷰.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시대가 낳은 일종의 약간 기형적 문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스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 법정 스님? 뭐 아니 말고 이제 대중 스타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예, 뭐 명진 스님도 뭐 시민사회에서 유명하고.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 약간 개념이 달라. 이 성철 양반은 스님이나. 진짜 무소유예요. 성철 스님이나 무서울 게 없지. 법륜 스님. 어. 스님. 근데 해민 스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상했어. 근데 지금 활동 중단한다고. 그 확실히 그 영각 스님 말대로 연예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활동 중단. 배경을 보니까 그 중단한다는 것도 이렇게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그 해민스가 어떤 큰 종단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독립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찰을 세워서 그걸 이제 그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종의 대주주 격인 거죠. 그래서 그 사찰을 통해서 이제 모든 법인 사업 수익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지금 해민스가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도 이제 원래는 해민스 소유였다가 그 법인 소유로 넘겨서 거기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법인도 해민스의 예, 예. 소유이고 예. 그게 이제 법인으로 바꾸면서 8억짜리를 9억에 맞추고 9억에 팔았던 이유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팔 때 내는 보유세. 뭐 증여세 뭐 네, 이런 거? 그것 네. 때문에 9억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 종교는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그 교황 있죠. 네,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죽었을 때 우리 입는 옷 수의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 스님도 무소유를 주장을 하시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해민 스님 보면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목사 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 하는 친구도 있고 하긴 하는데 둘 다 애들 다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를 해요. 근데 스를 하는데 이 외제차 타고 다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야 타 막 이러거든요. 들을수록 웃겨. 네. 자신의 학문의 수준은 높대. 그럼 내가 할 말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카톨릭의 그 신부님이나 뭐 개신교의 신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솔직히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도 신부님이 있고 교구 활동을 하는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신부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급차 타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면서 외교 활동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성철 스님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법륜 스님처럼 대중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자기 미션으로 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민스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좀 뭔가 좀 약간 많이 꼬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하버드, 외국인 이런 독특한 이 캐릭터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먹힌다는 걸 방송사에서 딱 캐치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하고의 접점이 없어요. 근데 해민스는 해민스야. 그냥 연예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지 혼자 졸라 쳐 달려가면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제목으로 막 책 장사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기는 했는데 이게 한 번은 먹혔지만 계속 이렇게 우라카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후에 나온 책들을 보면 자기 복제들이에요. 제목부터 내용들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비즈니스들로 이제 확장을 하다가 무리수를 둔 거죠. 저도 가끔씩은 목사나 스님 해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돈 잘 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뜬구름 잡기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나는 해민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심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가장 숭고한 거라고 생각해. 태극기 모독 부대처럼 그냥 뭐 정치에 막 미쳐가지고 그 막 극으로 가는 거 말고요. 정치의 본질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야. 근데 그 관점이 불교의 그 낮은 자세로의 임하는 이거랑 뭐가 달라.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돼. 내 이야기 들으면 돼. 정치를 약간 병으로 취급하고 요거는 약간 사입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내가 스님을 했으면 돈 잘 벌었을 것 같고 지금도 스타가 돼 있을 것 같고 막 풀빌라에서 막 풀빌라 풀소유. 저도 그런 제안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이비 교회 만들어 보자. 아니, 근데 이거를 해민 스님에 대한 공격을 조선일보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에서 해민 스님에 대해서 많이 강연 초청을 많이 하고 했다. 근데 그 초점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 해민 스님이 도드라져서 공격받는 포인트가 됐지만 그 뭐 구글 같은 데서 스님 명품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버스를 탔는데 발렌시아가 운동화 250만 원짜리를 신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후원 받았겠지. 그냥 받았어. 그리고 강남에 모 사찰에 이제 월주차를 하던 지인이 있는데 네. 거기에 주차를 하러 가면은 그렇게 스님들이 스포츠카 외제 포르쉐 막 이런 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걸 했어야 돼. 아니 스님들도 월급을 받거든요. 종단에 소속돼 있으면. 근데 그 월급이 월급을 받으면 뭐 쓸 데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년치 모아가지고 한 방에 지르는 거지. 큰 절에 주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네. 공중파에서 이 취재한 거를 봤는데 월급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스포츠카 외제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사는 거죠. 스님들이 월급이 5천이에요? 부러우면 스님이 하든가. 그러니까 아무 관심 못 사. 직업을 바꾸겠네. 맞춰 저기가 살죠. 나는 정치에 있어서 우리들처럼 정치의 본질을 알고 하는 게 가장 숭고한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혹세인 모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이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혹세인 모민에 좀 가깝다. 스님들 중에 그 대처승이라고 있죠. 그게 일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스님들 자체가 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뭐기에 소승불 대승불 막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대처승이란 말은 뒤에는 또 다른 게 붙어요. 대처 육식이라고 그래서 그 처가 있고 육식을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산속에만 처박혀 있으면은 불법을 설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세로 내려가서 불법을 설파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일본 문화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처 승인 경우가 많죠. 네. 유명한 어떤 가수분의 아버지도 대처 승인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 무소유나 이런 불법을 설파하는데 속세로 내려와 있으면은 보통 인간과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뭐 육체적인 욕청과 물질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대입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스님이 고기 먹고 부인 있고 자식 있고 하면 일반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게 출가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미혼 상태에서 출가를 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 출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야? 그런 경우를 대처라고 하는 그건 거죠. 가출이지. 그러니까 한용운 그 선생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출가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불교계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해민스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수님이 말에 대처를 잘하네. 예,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경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스님이 되는 게 좋을까 신부님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민간인이 되기로 했거든요. 자,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어떤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좋아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좋아해서 그 사람 말은 전적으로 믿게 되고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정광훈한테 가면
광화문 집회 나오고 막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시민은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스스로를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 그런 관점에서는 정치에 관심도 많이 갖고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쓰레기 같은 지도자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협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만큼은 어떤 스님 못지않지요. 어떻게 고백받을지를 모르니까 네.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스님 스처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